안녕, 하루예요. 오늘은 사우디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긋한 제 성격상 사우디랑 잘 맞아서 크게 단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호의적인 입장이 더 컸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 연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랑 그리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일처리 방식. 여기 사우디에는 인샬라라는 종교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 인샬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신의 가호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샬라 이렇게 말하면 신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느낌의 의미인데 일처리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개념을 언급하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 개념을 악용을 하게 되면 대충 해도 안 되는 건 신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써버리는 거죠. 한국에서는 행정처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 빨리빨리 하는 거를 선호하잖아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열이 있다면 9은 내가 직접 알아봐야지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좌를 발급받으려고 이제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내일 와라. 왜? 월요일은 카드 발급을 못 해주는 날이다. 아, 그러냐? 알겠다. 오케이.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나 카드 발급 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이틀 뒤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저께는 오늘 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했다면은 그 전날에 왔을 때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한국에서 같으면 내일 오실 때 뭐뭐뭐 꼭 챙겨 오세요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주잖아요. 본인의 이제 파트면은.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거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말하기를 뭐 12시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증 안 가지고 오면은 오늘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와라. 근데 막 그때가 한 11시 반이야. 그러면 당연히 30분 안에 못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케이 알았다. 그럼 이틀 뒤에 오겠다. 또 이틀 뒤가 됐어. 그래서 은행을 갔더니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왜? 저번에는 이틀 뒤에 오라고 하던데 외국인 등록증도 가져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다. 병원에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하다. 그거를 오늘 갖고 오면 해주겠다.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서 같았으면은 그 부서 간에 그런 컨택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은행이 병원 내에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서 간에도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고 뭐 전화번호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부서 간에 연락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또 인사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를 가. 근데 이번에 인사과를 갔더니 그 인사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네? 보통 이제 12시 이후 되면은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또 기도 시간이 있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또 4시에 끝나거든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점심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일터에 잘 안 보여요. 한 4시 전에 이미 이제 짐 싸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겠고, 12시 이후에는 밥 먹고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러 갔다가 이런 시간에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날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주에 오케이 알았다. 다음 주에 올게.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또 다음 주에 갔는데 그때 어떤 직원한테 나 계좌 발급 받으러 왔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월요일이었어. 분명히 처음에 갔을 때 월요일이라서 계좌 발급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은 월요일도 원래는 됐던 거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그 예시에서 들었던 것처럼 계속 갔는데도 안 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적응이 된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신경 쓰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특유의 그 마인드로 일 처리가 따박따박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내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원래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스트레스 받고 단점의 부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인샬라 마인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약간 특성이 더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막 빨리빨리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재촉하고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언제까지 빨리 해와, 기간도 막 한 몇 시간 안으로 빨리 해와, 약간 이런 식인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본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인샬라 되겠지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통 다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들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으르고 막 약간 농땡이 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악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막 당당해요. 그런 어떤 책임감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내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도 얘네들이 크게 눈치 안 주고 잔소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응해서 비슷하게 하면 나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오늘 조금 힘들어서 좀 약간 농땡이 펴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지가 않다는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해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날씨. 아무래도 여기가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이제 겨울에 약간 선선한 날씨 빼고는 사계절 내내 더워요. 애초에 걷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금세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가게에서 저 가게를 가는데 일단 거리도 멀어서 걸어가기도 쉽지 않고, 인도나 횡단보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걷는 문화 자체가 아니니까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낮에 바람 쐴 겸 산책하고 조금 걷고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인도나 그 횡단보도 같은 게 잘 조성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걷고 싶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걸을 만한 그런 곳이 딱히 없는데, 뭐 일부에 뭐 바다 근처나 일부러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쁘게 조성해 놓은 그런 산책길은 있어요. 근데 그런 곳도 낮에는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더워서 그나마 그런 예쁜 산책길 같은 거는 다 저녁 때 해가 조금 지고 선선할 때 걸어 다니고. 근데 이렇게 더운데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 베이스가 덥다 이거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에어컨은 진짜 에어컨의 원수진 것처럼 에어컨을 진짜 빵빵하게 틀어놔요. 그래서 실내를 보통 있고 밖에는 잘 안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많이 타니까 차 안에서도 굳이 뭐 더울 일이 없고 에어컨 틀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덥다는 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교통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없고요. 대중교통도 없고요. 대중교통이 있긴 한데 진짜 제한적이어서 거의 없다고 그냥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 우버, 뭐 리모, 잡차 이런 거 아니면은 차가 없이 이동을 하는 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가는데 교통비 같은 게 제 자차가 있는 게 아니면은 교통비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엄청 험하게 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고 오셨던 분들도 여기에서는 운전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운전하는 게 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버나 택시 같은 걸 타도 그분들이 안전 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험하게 운전을 하니까 이 험한 운전 때문에 약간 무서운 그리고 멀미도 막 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물가가 비싸다. 장볼 때는 식자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비싸요. 한국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퀄리티는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그 가격에. 하지만 식자재는 확실히 싸고 그러니까 보통 요리를 많이 해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지만. 그리고 수입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외식비가 특히 비싸요. 이게 인테리어나 이런 거 정말 예쁘게 잘 해놓고 그 어떤 곳보다 진짜 화려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음식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음식이 너무 짜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돈 주고 그냥 사 먹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하면은 인터넷은 느린 데이터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또 다른 서비스를 하면은 배송 그런 거는 기본으로 며칠씩 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정확히 딱 보내지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이것도 정확히 딱 보내지지가 않아서 막 이곳저곳 막 돌다가 오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해외 배송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거의 2달 반 정도를 소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배송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쇼핑몰에 따라서 여기 나라에서 하는 쇼핑몰 중에서 뭐 하루 만에 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4일, 5일 그것도 빠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기다려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이용 서비스를 하면 배달 음식이 시켜 먹는 이유가 2가지잖아요. 맛있어서 아니면은 뭐 해먹기 귀찮아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2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 문화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음식도 맛있는데 빨리 오고 가격도 뭐 그냥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니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닥 말씀드렸다시피 입맛에 그런 맞을 만한 음식들이 아니고 좀 약간 짜고 제 입맛에 안 맞나? 하여튼 그 음식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고 이걸 어쩌다가 시켜도 이 지금 있는 병원이 시내에서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는데도 제한적이고 무료로 배달해주는 게 따로 없이 딜리버리 피를 거리에 따라서 이제 차지를 해요. 배달비조차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시키는데 오히려 막 오래 걸리고 가격은 비싸고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게 되고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그리운 것들 중에 또 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리 실력이 다들 많이 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초반에는 요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하긴 하는데 보통 와서 요리 실력 많이 늘어가세요. 그 외에 자잘한 단점들이 더 있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옷이 다 비슷하고 한국처럼 다양성이 없다. 노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화장실 깔끔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기도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 옆에 이렇게 다 호스가 이렇게 샤워하는 호스처럼 이렇게 호스가 하나씩 다 있어요. 왜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 절차가 있어요. 뭐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씻고 뭐 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씻고 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기 주위가 다 물이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몰이나 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곳들은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명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이제 물 다 청소해놓고 그런 식으로 확인은 해요. 그리고 살라 시간에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그 시간을 피하거나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도 단점으로 꼽아주셨고, 술이 없으니까 즐길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저녁 때 이제 술 마시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즐길 거리가 적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곳은 바다 근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해운대에 발 담그고 오고 뭐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 뭐 낭만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생김새가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여기 사람들은 아바야를 입으니까 다 가리고 있는데 저희는 시선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막 발 담그고 이런 거는 못하고 좀 마음 편하게 바다를 즐기려면 좀 프라이빗 비치나 이런 리조트를 가가지고 옷도 편하게 입고 그런 데서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즐기려면은 프라이빗 비치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거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다른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좀 작은 편이에요. 리야드는 수도니까 조금 더 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이제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 사람들의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이랑 남녀차별 이런 거를 느낀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딜 가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나라는 그걸 너무 익숙하게 해왔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오픈이 좀 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진짜 개념이 없어서 그 차별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시중 든 사람을 두는 게 되게 익숙해요. 여기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인드가 좀 오픈이 덜 돼 있으신 분,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대하는 것도 약간 조금 다르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는 한국인이라서 이유 없이 친절을 받게 되는, 인종차별인데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차별을 받게 되는, 근데 물론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한국인 버프를 좀 받죠. BTS 짱!